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가 면허 정지 처분을 미루고 의정 대화를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2,000명 증원을 의제로 올리는 문제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실제 대화가 성사되긴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예방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렸습니다. 야권은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며 정권 견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임금 협상을 벌여온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진행한 총파업 투표가 가결됐습니다. 오늘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인들과 도박판을 벌여 돈을 싹쓸이한 현직 치과 의사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 제작된 카드와 렌즈를 이용했다가 현장에서 지인들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미국 볼티모어 다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선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는데 일단 테러 가능성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료 공백을 멈추기 위해 정부도 의료계도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2,000명 증원을 의제로 올리는 문제로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화를 위한 노력은 공회전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열흘 만에 다시 의료계와 직접 대화에 나섰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직접 타격을 받은 주요 수련병원의 의대 총장들과 병원 협회장을 만났는데 특히 이번엔 의대 증원 핵심 부서인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까지 대동해 조속히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끼리 좀 건설적인 그런 대화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찾아가기를. 의료계에서도 의정합의체 구성에는 긍정적이지만 벌써 여러 날째 이렇다 할 진척이 없습니다. 정부는 대학별 배정까지 끝난 의대 2,000명 증원을 다시 논의할 수 없다고 하고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을 의제에 포함하지 않으면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통해 정부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입장은 더 강경합니다. 의대 교수들은 증원 규모 조정을 전제로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안을 함께 보완하자는 데 방점을 뒀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2,000명 증원은 물론 필수 의료 정책 자체도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 가운데는 교수들에게 대화 권한을 넘긴 적 없다며 중재도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결국 출구 없는 대립 속에 환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실명과 근무지가 담긴 명단이 올라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대표를 상대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증거 은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김호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통적 당 강세 지역인 대구를 찾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났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위기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보수층 표심 달래기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주 예고했던 대로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습니다. 취임 이후 첫 만남입니다. 30분가량 이어진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단합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현안들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만남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대구 달서갑 후보가 함께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주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대구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건 전통적인 지지층을 우선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 지표에서 TK 지역 지지율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3월 3주차 한국갤럽의 주요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대구 경북 지지도는 2주차 조사보다 12%포인트 하락한 49%를 기록했습니다. 5.18 폄훼 논란으로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으로 꼽히는 도태우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시점 등과 맞물립니다. 한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 예방 직후 전통적 지지 기반인 부울경 지역을 훑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저희는 울산을 사랑하고 울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두 여기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을 이끈 도심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보수 표심에 주력하는 모습이 중도 확장엔 도움이 안 될 거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판세가 녹록지 않은 만큼 적절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보수가 이 사회의 줄이라고 하는 착각이 보수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수도권 위기를 통해서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하루 앞둔 오늘은 인천에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여는 등 다시 수도권 민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권 견제 표심이 각종 지표상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부쩍 정권 심판론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도 해지, 해고 같은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들인데 기존의 검찰 독재 타도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구호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시 쓰지 말 뿐만 아니라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도 해지해야죠.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건져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아예 대놓고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 진보 세력의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실제로 최근 각종 지표에서 22대 총선에 대한 기대를 물었을 때 정부 여당 견제론이 정부 여당 지원론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고도 정신 못 차리는 윤석열 정부를 혼내줘야 한다 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표심을 선명한 메시지로 끌어안아 승리로 이끌겠다는 전략이 야권의 메시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탄핵에 필요한 200석 거론이 자칫 자만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선거 과정을 또는 결과를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국민의 마음은 오만하거나 또는 자만한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탄핵 주장이 불러일으킬 정치적 파장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만큼 중도층 이탈을 비롯한 역풍을 고려해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 안팎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월 10일 총선 전날까지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오는 29일과 다음 달 2일 그리고 9일을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어제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제 정진상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만 남아있어 자신이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 또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둘러싼 논란이 다음 달 총선을 앞둔 표심에 영향을 줬는지 알아봤습니다. 중도층의 절반가량이 지지하는 정당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답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막말 논란이 총선을 앞둔 유권자들 마음에 영향을 줬는지 물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남녀 1,003명을 조사했는데 영향이 있었다 38%,
없었다 52%, 잘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는 10%였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는 영향이 없었다는 의견이 67%로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진보는 49%, 중도층은 47%가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중도 표심이 진보층과 같이 움직이면서 변화가 생겼다고 분석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귀국 이후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이종섭 대사 거취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일정에 따라 조사받으면 된다는 유권자는 49%로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37%보다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주 전 조사와 같은 39%, 국민의힘은 2%포인트 빠진 34%였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올라 8%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 내려간 33%, 부정평가는 60%였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투표할 정당을 보면 국민의힘 32%, 민주당이 43%로 나왔는데 특히 경기 인천에선 국민의힘 28%, 민주당 47%를 기록해 여당 약세가 뚜렷한 것으로 YTN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투표할 정당을 물었더니 국민의 미래가 28%, 조국혁신당은 25%였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들어선 가운데 YTN은 여야 거대 정당 가운데 누가 더 공천을 잘했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이 더 잘했다 33%, 국민의힘이 더 잘했다는 29%였습니다. 양당이 비슷하다는 의견은 31%였습니다.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잘했다는 유권자가 65%, 진보층은 민주당이 더 잘했다 60%였는데 중도층은 두 정당이 비슷하다 42%, 민주당이 더 잘했다 3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10일 총선에서 어느 정당의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른 43%, 국민의힘은 3%포인트 낮아진 32%였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국민의힘 34%, 민주당 43%, 경기 인천에서 국민의힘 28%, 민주당 47%로 여당 약세가 뚜렷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투표할 정당은 국민의미래 28%, 더불어민주연합 20%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이 3주 전 조사 때보다 10%포인트 올라 25% 득표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찍겠다고 한 유권자 53%는 지지하는 비례정당이 한 달 전과는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등장이 표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을 계속 지지할지 알아봤더니 비례대표의 경우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확고한 입장이었지만 민주연합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표심이 바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이재명 대표가 33%,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1%였습니다. YTN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전국 유권자 1,003명을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13.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진행한 총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습니다.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내일 첫째부터 파업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파업은 지난 2012년이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차고지에 마련한 투표소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 조합원들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재적 조합원 대비 88.5%,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가운데 98.3%가 총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는 시내버스 회사 61개, 18,300여 명이 조합원으로 있습니다. 노조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말부터 9차례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12.7% 인상을 요구하고 사측은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2.5% 인상만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는 겁니다.
서울 시내버스 근속연수 7년에서 9년인 직원 평균 시급은 12,146원. 양측 요구를 반영한 인상시급은 각각 13,688원과 12,450원으로 1,000원 넘게 차이 납니다. 임금 수준이 그 노동 강도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고 실제로 단순하게 임금만 놓고 비교해도 인천보다 굉장히 낮아 있는 수준입니다. 12.7%는 엄청난 숫자를 갖다가 인상을 요구하니 저희로서는 좀 감당하기 어렵구나 이거를. 그래서 이걸 받아줄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이거는. 노사는 오늘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협상을 벌입니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내일 첫 차 시간부터 400여 개 노선 7천여 대 운행이 전면 중단하는 만큼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긴급 수송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고 막차 시간도 1시간 연장합니다. 지하철 증회 등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지하철을 운행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이제 무료 전세버스를 운행함으로써 파업이 현실화하면 12년 만인데 2012년 당시에는 파업 1시간여 만에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19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길에 놀란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은 베란다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던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 등을 받는 A씨에 대해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9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와우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현지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의 겸직 의혹 등과 관련해 특별 장학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 감독이 방송활동 등으로 훈련에 소홀했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 특별 장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를 요청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 감독은 방송활동에 대해선 겸직 허가를 받았고 부족한 훈련은 방과 후나 주말에 진행했다고 반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 볼티모어에서 대형 컨테이너 선박과 항만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충돌해 교량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부 8명이 물에 빠져 2명은 구조하고 6명은 아직 찾고 있는데요. 다행히 대형 참사는 모면했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커다란 배가 교각을 들이받자마자 다리가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길이 2.6km 다리가 무너지는데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간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컨테이너 선박이 들이받아 생긴 일입니다. My coworker goes, Jay, look, the bridge collapsed. And I was like, you're lying. Stop playing with me. He goes, no, go look. 다리가 무너지면서 인부 8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2명은 구조했지만 6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물속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선적 달리호는 컨테이너 4,900개를 싣고 볼티모어 항을 떠나 스리랑카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충돌로 불이 났지만 곧 진화돼 현원 22명은 무사했습니다. We haven't seen any credible evidence of a terrorist attack. Our administration is working closely with leaders from all levels of government and society to respond to this crisis. 선박은 출항 뒤 동력을 잃어 다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충돌 직전 조난 신호를 보내 차량 출입이 통제되면서 대형 참사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는 교량의 붕괴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30년 전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전 세계 주요 교량의 붕괴 사고를 짚어봤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불과 한 달여 전 이번 볼티모어와 비슷한 사고가 중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2일 중국 남부 광저우시의 리신사대교가
다리 아래를 지나던 컨테이너선의 충돌로 상판이 끊기면서 차량이 추락해 5명이 숨졌습니다. 선박 충돌 방지 시설을 만들고 있었지만 공사가 늦어지면서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2년 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인도 구자라트주에서는 길이 230m짜리 보행자 전용 현수교가 끊어졌습니다. 다리 위에 있던 수백 명이 마추강으로 떨어져 140여 명이 숨지고 100명 가까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2021년 5월에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의 도시철도 고가 교량이 끊어지면서 열차가 추락해 26명이 숨졌습니다. 2018년 8월 이탈리아 제노바에 있는 모란디교가 무너지면서 43명이 숨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전설로 불리는 건축가 리카르도 모란디가 디자인한 다리였지만 부실 시공과 부실 관리가 겹치며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다리 붕괴의 트라우마를 전해준 건 30년 전 성수대교 붕괴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출근 시간대 성수대교 10번과 11번 교각 사이 상판 약 50m 구간이 무너졌습니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한강으로 추락했고 등교하던 무학 여중고 학생 9명을 포함해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 후 정부는 시설물 안전법을 만들어 시행했지만 바로 다음해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YTN 이종훈입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중국인 5명 등 모두 6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파키스탄 북서부 샹글라 지역의 카라코람 고속도로에서 자폭 테러범의 차량이 중국 업체가 건설하고 있는 다수댐 건설 현장으로 가던 차량 행렬에 돌진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차량 한 대가 불이 붙은 채 협곡으로 떨어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중국인 5명과 현지인 운전사가 숨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즉각적인 가자지구 휴전 촉구 결의 직후 하마스가 이스라엘 측의 휴전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는 현지 시간 25일 밤 휴전 협상 중재국에 이스라엘 측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구적인 휴전 논의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등 자신들의 핵심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을 비난한 글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가 보호신고센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에 남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가동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지난 2주 동안 84건이 접수됐는데 복귀 시 선처 내용이나 인터넷 피해 사례 등이 많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주로 개인정보를 밝히기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부터 익명신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하면서 신고 대상을 교수로도 넓혔습니다. 일부 의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단체 행동에 나서지 않는 교수들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불거진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사직서 제출에 나선 의대 교수진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다른 생각을 밝히는 교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언론 기고문에서 사직서 제출이 쇼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쇼를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들마저 사직하면 필수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정말 의료 대란이 일어날 거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과 학생이라고 밝힌 한 의대생은 휴학계를 내지 않고 이탈하는 학생에게는 학년별로 돌면서 사과를 시키고 학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병원에 남은 의료진과 의대생 보호를 위해 신고 방식을 전화나 문자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이나 교수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나 업무 방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협회 신임 회장의 대표적인 강경파 이면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강경파가 당선되면서 의사협회 차원의 집단 행동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결선 투표에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에 2배 많이 득표하며 당선됐습니다. 임현택 신임 회장은 단 한 명의 증원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강경파입니다. 당선 소감에서도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없던 일로 되돌려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앞으로 정부에 대한 반발을 더 강하게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택 회장은 후보 시절에 당선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을 이끌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총파업이 집단 휴진을 의미하는 만큼 동네 의원의 집단 휴진과 야간 휴일 진료 단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단일 대화 창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지금도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사협회의 주장과 생각이 달라 구심점 마련이 안 되고 있는데 의협이 더 강경하게 나가면 중재자 역할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의대 교수와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00명 증원 백지화에 대해 정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협의 강경 기조가 더 커지면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더 찾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인천과 경기 수원 등 수도권 요충지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오전엔 인천 남동구에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뒤 근처 전통시장을 돌고 오후엔 수원에서 같은 당 소속 후보들과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이뇨한 선거대책위원장은 오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원희룡 후보를 지원한 뒤 서울 강동 송파 지역을 찾을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늘 충북을 함께 찾아 지지를 호소합니다. 양당은 충주 김경욱 후보 사무소에서 합동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총선 비전을 발표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후 충주와 청주 일대 시장 등을 돌며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을 목표로 7공화국을 완성할 때까지 정치는 계속할 거라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합당한다면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을 만들겠다는 정치 결심의 이유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4월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해드리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서울 영등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역 4선의 김영주 의원이 탈당해 여당 후보로 나서면서 민주당의 최현일 후보와 맞붙게 되는데요. 여기에 개혁신당 허은하 의원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당산역부터 물레 그리고 영등포역까지 일대로 한강과 맞닿아 있는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 한강벨트에 속해 있습니다. 1인 가구부터 대단지 아파트까지 유권자층도 다양한데 현역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선거 구도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김 의원의 빈자리를 대신해 민주당에선 영등포 구청장을 지낸 최현일 후보가 나섰습니다. 구청장 시절 영등포역 일대를 재정비한 것과 주민들과의 소통 능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습니다.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후보니까.
선거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다니는, 열심히 다니는 겸손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하위 의원 평가에 반발해 민주당을 떠난 김영주 후보는 이제 파란색이 아닌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4선 가운데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이곳에서 내리 3선을 하며 쌓인 지역 인지도가 무기인데 반려견 놀이터와 같은 생활 맞춤형 공약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네, 이렇게 걸으시니까 운동하니까 좋네. 네, 그래. 네, 당 바꿔서도 하여튼 찍어주세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진짜 보수를 내세운 개혁신당 허은하 후보도 전략 공천을 받아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거대 양당에 실망한 민심의 틈새를 노려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준석이 만든 당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영등포에 출마를 했습니다. 네, 젊은 정당, 개혁신당 허은하. 영등포갑 유권자는 지난 19대 총선부터 3번 연속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전 2차례는 보수정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승패를 주고받는 스윙 선거구인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특정 당세보단 인물론과 선거 구도가 당락을 결정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갑은 준공업지역 규제 등으로 다른 한강벨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지역을 관통하는 영등포역 지상철도입니다. 땅 위에 있는 철도를 중심으로 북쪽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철도 남쪽은 비교적 개발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들이 당의 지원 사격을 받아 지역 수건 사업인 도시 정비 사업과 철도 지하화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책 경쟁에 나선 이유입니다. 구도심 영등포를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이었는데 그러한 성과와 비전을 가지고 이제 중앙 정치에서 영등포역이 서울역보다 먼저 개통을 했습니다. 지하화가 되면 학교도 들어올 수 있고 공원도 들어올 수 있고 주거 환경이 달라지고. 허은하 후보는 20, 30대 젊은 층을 겨냥한 주거 공약도 제시하며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주거 부분과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스타벅스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별다방 가지 않아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고 싶다. 현역 의원의 당적 변경과 지역 재개발 이슈, 대안을 자처한 신당까지 변수가 맞물리면서 유권자들의 마음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사선을 민주당에서 하셨는데 박차고 나간 점이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민주당을 배신한 것밖에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사선이야. 나라 잘 살기 위해서는 오케이야. 나 영등포 39에 살았는데. 새로운 당이 나와야 될 때가 된 것 같기도 했고 이런 시도 같은 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3파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오는 4월 10일 서울 영등포갑 유권자들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무너진 볼티모어 다리 인근에서 수색 작업이 한창이지만 아직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리가 통째로 무너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지만 일단 테러 가능성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볼티모어 사고 현장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권중익 특파원. 네, 볼티모어 키브리지입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15시간 정도 지난 가운데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머리 위로는 수시로 구조 헬기가 지나다니고 강물에는 보트도 보입니다. 제가 서 있는 여기서 불과 500m만 더 가면 다리가 끊어진 구간인데 당국은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어서 미국 국내외 취재진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DC 사이 지점쯤 놓여 있는 이 키브리지는 하루에 차량 3만 대가 지나다니는 다리입니다. 사고 시간이 새벽 1시 반이어서 당시에는 교각 위를 지나던 차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분주 1시간을 피해 한밤중 교각을 수리 중이던 인부 8명은 모두 강물로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2명을 건졌지만 이 가운데 1명은 중태입니다. 구조당국은 나머지 6명을 찾기 위해 잠수부를 투입해
수색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고가 난 항구가 미국 동부에서 아주 중요한 수출입 관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곳 볼티모어항은 미국 최대 자동차 수출입 항구입니다. 대서양으로 통하는 미 대륙 동부의 주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볼티모어 주정부는 항구 운영을 무기한 중단했는데 이에 따라 미국 내 자동차 공급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을 열고 최대한 빨리 사고 현장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테러 가능성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수색 구조 활동에 집중할 때라며 구조 활동을 마친 뒤 신속하게 다리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키브릿지를 다시 짓는 비용은 연방 정부가 되겠다며 의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볼티모어 키브릿지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정부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히 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 산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다른 12개 산단도 예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호와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발사체에 요람이 된 전남 고흥. 북내면 예내리 173만 제곱미터 부지에 관련 산업이 들어서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경북 울진 죽변면 후정리 158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울진 산단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열과 전력으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산업들이 모입니다. 정부는 지방권에서는 처음으로 고흥과 울진 산단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합니다. 수소에너지와 우주산업 육성이 시급하고 기업 수요도 충분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고흥 산단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8개 기업이, 울진 산단에는 삼성 E&A와 효성중공업, GS건설 등이 입주합니다. 또 다른 12개 산단의 예타 기간도 7개월에서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했던 산업단지들이 아마 이런저런 이유들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타도 면제를 받아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초신속으로 제가 초를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인구 감소로 가속화 중인 지역 소멸을 막을 직효약이 산단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인구가 늘어난 지방 도시는 산단 혹은 혁신도시가 개발됐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산단이 있는 도시는 구매력을 갖춘 인구가 늘어 세수도 증가하고 지방 부동산 경기도 지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시간. 정부가 예타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 처방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국토부는 신규 국가 산단을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 산업 거점으로 신속하게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팜의 일종의 수직 농장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수직 농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수직 농장이 고소득 작물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 방식인 만큼 가공식품과 바이오 등 전후방 파급 효과가 큰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건설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SK하이닉스가 40억 달러, 약 5조 3천억 원을 투자해 2028년 가동을 목표로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SK하이닉스가 공장 부지로 인텔과 타이완의 TSMC 공장이 있는 애리조나주도 고려했지만 인디애나주에 있는 퍼듀 대학을 통해 엔지니어 풀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인들과 도박판을 벌여 돈을 싹쓸이한 현직 치과 의사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 제작된 카드와 렌즈를 이용했다가 현장에서 지인들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드와 현금이 탁자 위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갑자기 한 남성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속임수를 썼는지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너무하잖아. 자, 내가 돈 좀 땄다고. 해봐. 여기 렌즈 있습니다. 뭘 렌즈가 있어? 렌즈 하나. 봐봐, 렌즈 하나 나왔습니다. 강하게 부인하던 남성. 그런데 눈에서 검붉은 렌즈가 나옵니다. 카드에 대해서도 검증에 들어갑니다. 이거 하트요. 봐봐, 맞나? 맞네. 맞지? 지인이 미리 준비한 특수안경으로 살펴보니 카드 뒷면에 표시가 훤히 드러나 어떤 카드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인들은 이 남성이 특수 제작된 렌즈와 카드로 사기 도박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독 치과의사 A씨만 판돈을 쓸어가자 의심 끝에 덜미를 잡은 겁니다. 이 사람은 10번 하면 9번을 타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카드가 다 맞아가는 거죠. 도박을 함께한 10여 명은 이상하리만치 A씨가 승률이 높았지만 고소득자인 치과의사가 설마 사기를 칠까 처음엔 의심도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의심을 못했죠. 지위도 있고 하니까요. 자기 뭐 주식 해갖고 한 5억 있는데 오늘 뭐 500만 원 손해받고 그냥 그 사람은 막 1, 2천만 원은 그냥 재미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지. 또 다른 피해자 역시 승부 조작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치과 의사니까 아무래도 얘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은 했죠. 이들은 A씨가 이렇게 2021년 초부터 1년여 동안 쓸어간 돈이 최소 7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일부가 A씨를 사기 도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는 검찰로 송치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기 도박으로 거액을 따다 적발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2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A씨는 평소처럼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입장을 묻기 위해 A씨를 찾아갔지만 상대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아닌 전자정보까지 내부망에 저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강제 수사 절차 개선 방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강제 수사 절차에서 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을 한국형사법학회에 발주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 연구에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보관과 폐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관련 업체인 SFC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원 등 모두 2명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의 전 이사 A씨와 SFC의 실소유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적인 평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내리막길에 주차를 하실 때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주에서 경사진 주차장에 차를 세웠던 30대가 미끄러지는 차를 몸으로 막다가 숨졌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30대 A씨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마자 차가 뒤로 내려옵니다. 급하게 차를 몸으로 막아보지만 역부족. 안타깝게도 차에 깔려 결국 숨졌습니다. 밖에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지고 밖에 나와봤더니 경찰서에서도 오고 119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제 인사사고가 났다고 얘기해서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주차 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사가 있는 곳에 차를 세웠다가 차가 움직여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끄러지는 차를 몸으로 막아서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차의 힘이 사람의 힘보다 세기 때문에 사람이 그 힘으로 밀려고 하다가 차의 무게에 깔려가지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절대 미셔는 안 됩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경사 있는 곳에 주차할 때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내리막길에 주차했을 때에는 먼저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 타이어를 벽 쪽으로 돌려준 뒤 마지막에는 이런 돌 같은 물체를 타이어 밑에 넣어 차가 밀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를 바꿔 운전할 때도 미리 조작법을 잘 숙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합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기 때문인데요. 또 곳곳에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체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도, 대전 2.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9도, 광주 1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